긴급 속보입니다. 2025년 8월 18일 각종 뉴스를 모아서 핵심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의 지혜부터 최신 기술 경쟁,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와 세계의 복잡한 단면들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정보들이 언뜻 보기엔 서로 달라 보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대와 분야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 같은 게 보이거든요. 과거와 현재, 또 기술과 사회, 경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첫 이야기부터 정말 놀랍던데요. 수백만 년 전 초기 인류가요.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을 쓴 게 아니고 네, 최고의 도구를 만들려고 특정 암석, 그 규암이라고 하죠. 네, 그걸 찾아서 13km나 이종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단단한 하마 가죽을 자르려면 정말 날카로운 게 필요했겠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는 뭐랄까 대단한 계획성, 또 자원을 탐색하는 능력까지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 자원을 찾고 또 그걸 활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인간 혁신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죠. 네. 이런 효율 추구 본능은 오늘날 기술 발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테슬라 로보택시 사례를 보면요. 로보택시요. 네. 오스틴 같은 경우는 서비스 시작하고 겨우 55일 만에 운영 지역이 4배나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55일 만에 4배요. 정말 빠른데요. 그렇죠.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편리함이라는 현대 사회의 핵심 자원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중국에서는 그 6인승 모델와의 롱레인지 버전이 실제 고객한테 인도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영국 모터쇼에는 로보택시 전용으로 보이는 사이버캡 디자인도 공개됐다고 하고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네,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포석이겠죠? 하지만 또 이런 기술 혁신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다른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죠? 예를 들면 미국 우편 서비스 USPS가 있잖아요. 거기서 낡은 배달 트럭을 전기차로 대거 교체하려고 하는데, 네, 친환경적이고 좋네요. 근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효율성이나 친환경 같은 목표랑 또 비용 문제, 정치적인 계산 같은 게 충돌하는 거죠. 혁신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군요. 그리고 이런 기술 경쟁 이면에는 더 깊은 사회적 또 지정학적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중단하고 인질 석방하라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내부 피로감이나 분열이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 네. 이게 단순한 반전 시위를 넘어서서요. 전쟁이 가져온 인도주의적 위기, 가자지구 사망자가 6만 명이 넘고 영양실조도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그런 위기와 함께 이스라엘 사회 내부의 어떤 깊은 균열을 동시에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복잡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레바논에 주둔 중인 UN 평화유지군 UNFI 활동 연장을 놓고도 미국이랑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의견이 좀 갈린다고 해요. 지역 안정이라는 명분은 있는데 실제 운영의 효과나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은 거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뉴욕 클럽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회 내부의 폭력 문제도 여전하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선거구 재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200곳 이상에서 열렸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건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선거구를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각기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사회적 불안정, 정치적 대립, 국제적 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 조정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거라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사회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은데 경제는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네요. 일본 경제가 미국의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1% 분기 성장을 했다고요. 네, 수출이 잘 되고 관광객도 늘어난 덕분이라고 하죠.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수준을 넘어섰다는 좀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어요. 파산이요? 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연준의 금리 정책, 예를 들어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는 좀 주춤하는데 영국 가정에 직접 전기를 파는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아, 그렇죠. 또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에 맞서려고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또 협력을 구하고 있다는 움직임도 눈에 띄고요. 네, 그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테슬라는 주력 사업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뭐랄까 사업 다각화 시도고요. 조선업 협력은 지정학적 경쟁 구도 속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핵심 산업 공급망을 다시 짜려는 국가 차원의 대응인 거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정말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많은 정보들을 살펴봤네요.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지혜에서 시작해서 최첨단 기술 경쟁, 또 지정학적 갈등과 사회 문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까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동의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과 선택들이 결국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급변하는 기술과 이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수백만 년 전 인류가 최적의 도를 찾아 헤맸던 그런 지혜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한 최적의 자원, 그게 기술이든 협력이든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든 뭐든 간에요. 그런 자원을 현명하게 찾고 또 활용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